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드리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드리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이거 왜 가져왔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랑 여러분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건 뉴스 베이다 코너입니다. 뉴스를 허재현 기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해드리는 뉴스 백브리핑 있잖아요. 네, 그 순서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니까 라디오처럼 오늘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 베이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다 나온 뉴스예요. 막 어디서 봤어. 고발 뉴스에서 봤어요. 뭐 뉴스공장에 나온 거예요.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제발 좀 제가 새로운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허재현 기자의 시선으로 뉴스를 논평해드리는 뉴스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알고 허재현 기자는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또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이 뉴스를 제대로 보실 수 있게 길잡이를 해드리는지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 이게 반가워서도 가져왔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 또 막 트집 잡는 인간들이 하루 종일 오늘 일요일 내내 막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져왔어요. 이게 청년의 날 1회 청년의 날이었나봐요.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네.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BTS가 이제 출연을 했어요. 여기 청와대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다른 이제 청년들이랑 함께 한 거죠. 여기 BTS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각종 부문의 이제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어떤 청년들을 청와대로 다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BTS가 가장 유명하니까 좀 언론의 주목을 받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주로 이제 행사 기획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요즘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 굉장히 실력자잖아요. 저도 이제 한겨레 있을 때 좀 좀 자주 인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청와대에 가고 나선 딱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선 이제 저 한겨레 그만두고 나서는 뭐 통화는 안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 했죠 뭐. 이런 분들은 전화 안 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깥에서 응원하는 게 그죠? 저의 역할이죠. 근데 아무튼 탁현민 우리 비서관이 일 잘하는데 탁현민 비서관이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아까는 이제 소회라 그럴까? 이런 걸 남겼어요. 저는 그냥 공감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읽었어요. 여러분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이제 우리 민주화를 이끌어 오신 약간의 중장년층 세대, 우리 참 고마운 어른 세대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최근에 이제 20대 초중반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개념이 약간 좀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인식의 어떤 간극이 느껴졌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중간에 낀 세대여서 둘 다의 어떤 고민을 이해하는 기자인데 아무튼 탁현민 비서관은 최근에 이제 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제 비정규직 청년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불싸 오히려 20대 청년들은 이게 공정한 거냐? 우리가 이럴 거면 공채 시험 뭐하러 힘들게 준비했는데 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 문재인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어? 뭐 이렇게 갑자기 나오니까 그리고 그런 심리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사람들이 얄팍하게 이용해 먹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다만 청와대에서는 청년들의 어떤 이제 우리와 다른 인식들에 대해서 역시 고민도 많이 하면서 탁현민 비서관도
그죠?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면서 참 이해하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반성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BTS 우리 청년들 방탄소년단에게도 이런 주문을 했나 봐요. 19년 후의 청년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탁현민 비서관이 20년 전에 생각했던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와 BTS가 20년 후의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들 한번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한번 떠올려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 말고 BTS 2가 이제 BTS가 한 40대쯤 되어갈 때 그때쯤에 이제 새롭게 이제 20대가 된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남겨달라고 해갖고 어떤 박스에 이제 모아가지고 선물처럼 해서 이렇게 그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 역시 탁현민 비서관이다. 역시 뭘 해도 조금씩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하다. 이러면서 저는 봤죠. 그죠? 왜냐하면 BTS도 20년 후에 그죠? 어떻게 꼰대라고 욕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그 20년 후에 청년들과 대화를 먼저 시도하게 자리를 열어주는 거죠. 탁현민 비서관이 이런 식으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가진 거예요. 참 탁현민 비서관답다 이러면서 저는 페북 글을 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배가 아팠는지 탁현민 비서관한테 나르시시즘이 도를 넘었다. 이러면서 또 융단 폭격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뭐 주저리주저리 써놨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자기들이 못 해내는 일, 우리는 BTS 초청 못 하는데 탁현민은 해내는구나. 아우 배 아파. 뭐 이러면서 쓴 것 같은데 그래요. 탁현민 비서관은 정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문화 대통령인 방탄소년단을 내세운 행사에 탁현민 표라고 꼬리표 붙이고 싶었던 것 같다. 자신을 위한 쇼인 것 같다. 나르시시즘의 어떤 정신 차려라 어쩌고 참. 방탄소년단을 내세워 불공정 비난을 막는 방탄을 입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방탄은 탁현민이 입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폄훼를 했어요. 참 꼬라지들 진짜. 아유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라는 건요. 자 이제 허재영 기자의 논평입니다. 정치라는 건요. 적절한 수위만 조절이 된다면 이벤트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무슨 쇼를 하려고 BTS를 불렀다? 그 말도 맞지만 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쇼라기보다 이벤트.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갖죠. 청와대가 BTS를 초청하는 데에는 단순히 무슨 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BTS가 거기 가서 노래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출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청년과 공정, 그리고 20년 후에 청년과 공정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보게 만드는 어떤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날 행사를 가진 거죠.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잘해서 BTS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 무슨 용비어창가 부른 행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 약간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번 청년의 날 행사에 BTS도 주목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 인천공항공사에 이제 비정규직에서 이제 정규직 전환을 앞둔 그런 이제 일하는 청년들도 같이 초대되어서 빛났으면 어땠을까. 유명 연예인도 좋지만 어떤 우리 주변에 정말 그죠? 함께 노동을 하고 있는 평범한 청년들 더욱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될 공정사회의 이제 미래 주인들이고 현재 진행형인 주인들인 거잖아요. 동시에 저는 이제 그런 행사로 잘 치러져서 더 빛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죠. 그죠? 그런데 동시에 이건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청와대의 입장도 탁현민 비서관의 생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우리 청년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행사했다고 열어봐요. 그러면은 또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특히 하태경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 수많은 김용균들
인천공사 비정규직 이런 노동자 청년들 공채 시험 안 봤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차등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게 공정하다. 이런 논리를 펴뜨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또 청와대를 헐뜯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초대하고 싶었던 청년들은 초대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또 막 청와대만 막 씹고 있어요. 예? 저는 이런 게 분통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랄까 제가 허은하 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허은하 의원님 저도 나름 뭐 그래요. 뭐 공채 출신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살벌한 어떤 경쟁을 뚫고 기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쨌든 하도 그런 공채 이런 자격을 자꾸 요구하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는데 저 입사했을 때 그때 700대 1인가 그랬어요. 예, 기자 공채 시험이. 와, 그거 어떻게 뚫었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제 실력도 있겠지만 거의 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뽑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공채라는 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인생에서 겪는 한 가지 과정일 뿐인 거지 제가 그것만으로 그 700대 800대 1의 경쟁률을 어떻게 요령껏 뚫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평생 다른 뭐 기자들보다 막 2배의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입사 경로가 달라도 현재 같은 일을 하면서 성과를 같이 내고 있다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임금은 공채 시험 통과 대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에 대한 대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임금이잖아요. 공채 뭐 상여금이 아니라 매달 노임에 대한 대가 임금이잖아요. 근데 왜 공채 시험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통과했는지 전 그게 저 실력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통과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기자가 됐죠. 기적처럼. 응? 그거 하나만으로 평생 제 월급이 남들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가나 발랭이 부개님. 저 전교 1등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강남에 그죠? 곧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것도 되게 서민 아파트에 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지 그거 성적표가 제 평생에 무슨 임금을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냥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한 거지. 우리 부모님이 방송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아직도 갖고 계세요. 장롱 속에 어떻게 모아가지고 아이고 아무튼 뭐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임금 노동에 대한 대가지 공채 시험 통과에 대한 대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공채 시험 뭐 이런 거 안 봤다고 해서 비정규직은 항상 정규직보다 그죠? 이 절반의 월급만 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공정한 게 맞습니까? 그게 공정사회 맞아요? 저는 청년들과 좀 대화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같은데 낚이지 좀 말고. 국민의힘 니네는 그냥 자본가들 이익에나 충실하세요. 청년들 걱정이랑 우리 그런 거는 문재인 정부랑 저 같은 민주시민들이 할 테니까 낄끼 빠빠 하자고. 니네 솔직히 청년들한테 관심도 없잖아. 응? 정규직 공채 통과할 성적이 되는 청년들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저는 이런 게 열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 오늘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네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고 막 커피가 쓰다. 이 뉴스도 저를 좀 화나게 했어요. 오늘 하루. 한국일보 기사. 방황하는 민주당 초선들 정치 바꾸랬더니 정권 사수만. 이 제목 꼬라지 보세요. 아 최금주님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치즈떡. 아이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진짜로. 이게 양진아 기자라는 사람이 썼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 얼마나 요즘 일 잘해요. 우리 진짜 속이 뻥뻥 뚫리잖아요.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들,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 황운하 의원 같은 분들 진짜 속이 다 시원한데 얘네들은 뭐 불만인 거죠. 떡을 먹었더니 자꾸
그래서 뭐야, 민주당 초선들이 방황하고 있대요. 내가 볼 땐 방황 안 하고 있는데? 일 너무 잘하는데? 그나마 정신 똑바로 차린 것 같은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랬더니 정권 사수에만 목을 메고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문재인 정권 옹호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 정작 그 정치인들의 그저 부정부패 바로잡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에는 눈 감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들 그냥 뇌피셜에 맞춰갖고 그냥 대충 썼어요. 대충 썼는데 길게도 썼네. 하여튼 뭐 민심보다는 문심 바라기래. 아니 우리가 민심인데? 문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문심인 국면 아니에요 지금? 에? 아니 검찰개혁 그거 진짜 아니 정권이 거의 막 날아갈 위기가 지금 몇 번이나 겪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놓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게 우리 촛불혁명의 명령이니까 그걸 내려놓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에? 그 민심을 촛불 민심을 문심이 받아가고 있잖아요. 에? 근데 왜 민심과 문심을 구분하는데? 그냥 한국일보 네가 그냥 싫은 거겠지. 이런 기사들 때문에 화딱지가 나요. 제가 대신 화내드릴게요 여러분. 방송에서 자꾸 제가 화내서 죄송한데 여러분 대신 제가 화내드리는 거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제가 이 한국일보 기자 이런 그 진보 언론의 젊은 기자들도 요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한국일보랑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정권의 성격을 잘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정권이 단순히 문재인이라는 정치 계파가 집권한 정부입니까? 그래요? 이렇게 물타기 하면 안 돼요. 한국일보처럼. 이 정권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 무슨 개파 정권입니까? 예? 우리 촛불 국민들이 그죠? 혁명을 통해서 박근혜를 몰아내고 그리고 민주적인 어떤 선거 절차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은 우리 촛불 국민들의 혁명에 대한 요구들을 상당 부분 그죠? 차근차근 이행해 가고 있죠.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각종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지금 수구 세력들의 온갖 흑색 선전이라든지 정치적인 음해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곤란을 겪으니까 우리 촛불 시민들이 그래 문재인 정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촛불 어떤 혁명 정치를 계승한 정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수 보호를 해줘야 돼 이러면서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예. 한국일보 기자 눈에는 이게 안 보이나? 무슨 정권 사수야. 정권 사수가 우리 촛불 국민 사수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 중진 의원들은 하도 막 그 뭐랄까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데 능하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뭐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열심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속이 다 시원합니까? 그죠? 누구야?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열린민주당의 그죠? 김진애 의원이라든지 최강욱 의원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합니까? 사이다잖아. 예. 그런데 정권 사수래. 정치를 바꾸랬더니 정권 사수만. 아니 정권을 사수하는 게 정치를 바꾸고 있는 건데 뭔 소리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요 우리 국민이 눈 부릅뜨고 감시할 테니까 제발 한국일보 기자 너희들은 우리랑 같이 수구 세력의 이 얄팍한 소프트한 쿠데타 같은 시도 같이 우리 경계하자고. 한국일보 니네는 촛불 안 들었어? 왜 자꾸 이런 기사 써? 솔직히 말해봐. 니네 촛불혁명 불만이었어 속으로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나쁜 건요 진영주의 언론인데 자기가 진영이 없는 언론인 척 하는 거 그렇게 위장하는 언론이 제일 나쁜 거예요. 진영 언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대중의 눈을 기만하는 그런 언론 진영을 솔직히 지들은 갖고 있으면서 아닌 척 하는 언론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저는 좌파 기자라고 밝히잖아요. 저는 민주진보시민 그저 그런 진영에 있는 기자가 맞아요. 민주당 진영이 아니라 저는 솔직하게 밝히잖아요. 예, 촛불 국민 함께 했던 진영에 있는 기자가 맞다고.
그러고 나서 이런 논평을 하라고. 한국일보 니네도 솔직하게 얘기해. 니네들 진영을 아닌 척하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 진영의 목소리만 특정 진영, 반문 진영의 목소리만 기계적인 중립인 척 과장해가지고 위장해서 논평하고 기사 쓰고 이 공공의 지면을 활용해서 니네들 신문법에 의해서 이거 다 지원받아가지고 신문 내는 거잖아. 순수하게 니네 돈을 하는 거 아니잖아. 저는 진영주의 언론이 나쁜 게 아니라 진영주의 언론인데 아닌 척 위장하는 언론이 더 나쁜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보도들을 보면 화가 나요. 오늘 일요일 화가 많이 났어요.